이번 효시민의 각자도생 리뷰에서는 강태민의 각성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강태민이 장숙향, 강진범의 친자가 아니고 강태호와 친형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35회에서 강태호가 장숙향과 염진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며 구속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구속이 된 이후에는 강태민이 염진수와 태산 법무팀 소속 변호사의 말을 믿고, 즉 태호가 승계전쟁에 뛰어들면서 불법 자금으로 태산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믿고 태산 감사팀에 조사가 들어간 것도 작용했는데요. 장숙향과 염진수가 강태민의 눈과 귀를 거짓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태민이 장숙향과 염진수의 손아귀에 들어간 태산에서 실제 권한은 없는 부회장 승계와 회장 승계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호도 부모님을 죽게 한 장숙향과 염진수에게 복수를 해야 하지만 강태민도 살아있는 할머니 최명희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장례식까지 치른 장숙향의 폐륜을 알고도 승계를 위해 혹은 아버지 강진범을 감싸기 위해 단죄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더 이상 최명희의 손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최명희는 왜 장손자인 강태민이 아닌 강태호에게 먼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렸을까요? 최명희가 폐륜 아들과 며느리 강진범, 장숙향 부부와 의절을 했다 해도 장손자인 강태민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을 것 같은데요. 태호가 3년 전 대관령 차량 추락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기 때문에 더 애틋하고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손자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어려서도 태호가 지금 효심이에게 하는 것처럼 장난기가 많아서 할머니 최명희가 더 손이 많이 가는 강태호에게 눈길을 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명희가 장숙향 강진범 부부에 의해 별장에 감금당한 후에 강태호에게는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만큼 걱정과 염려를 했는데요. 악귀 같은 장숙향이 강태호를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최명희가 강태민이 TV 라이브에 최수경과 정략 결혼한 걸 뉴스에서 보고 공중전화에서 장숙향에게 전화해 TV 라이브 최 회장이 태산을 좌지우지하려는 흑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간과 사돈을 맺었냐고 호통치시며 태민이 결혼 바로 잡으라고 처음으로 장손자 강태민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언급은 35회에서 TV 라이브 최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네가 감히 태민이를 탐냈냐고 했는데요. 장숙향과 염진수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신경쇠약에 걸린 강진범을 극도의 불안에 빠지게 한 후 아버지를 도우려는 강태민의 마음을 이용해 정략 결혼을 시킨 걸 최명희가 다 꿰뚫어보고 있는 건데요. 최명희가 강태민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는 제 뇌피셜 예상은 강태민과 강태희가 염태민과 염태희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최명희가 강태민에 대해 언급한 이후에는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염진수가 이호도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과 태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르고 태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장숙향과 태민, 태희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태희는 염진수의 딸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강태민에 대해서는 다른 뇌피셜 상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유는 몇 가지 강태민에 대해 작가가 알려준 이야기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복선이 돼 단서 첫 번째는 강태민이 강태호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갤러리에 자주 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강태호의 어머니가 강진범과 장숙향의 아들인 강태민을 끔찍하게 아꼈다는 걸 태호가 직접 말로 표현했습니다. 강태민이 인정했고요. 복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두 번째 단서는 강태민이 효심이를 만나러 담양에 갔을 때 효심이에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선이 될 세 번째 단서는 최명희가 가온이가 오디션 프로에서 1등을 한 걸 두려워하는 박프로에게 가수가 꾸민 가온이를 믿고 지지해 주라고 하며 60을 간 넘긴 둘째 아들 부부를 잃었다고 얘기하며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지 못했다고 후회의 말을 했습니다. 강준범 부부의 아들인 강태민이 불임일 가능성이 높은 큰아들 강진범에게 친양자로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태민과 강태호는 사촌 형제가 아닌 친형제가 되는 건데요. 국내 모 대기업에서도 장자 승계 원칙이 가문의 승계 전통이어서 양자가 된 후 승계를 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태호와 태민이 친형제라면 강태민은 빨리 각성해야 합니다. 장숙향과 염진수가 강태민을 완벽하게 속이고 살아있는 최명희의 장례식을 거대하게 치렀고요. 강준범 부회장 부부가 탔던 차량도 완전 범죄를 위해 태호에게서 강제로 뺏어서 폐차시켰습니다. 이 모든 일을 염진수가 강태민이 직접 하게 했습니다. 강태민이 장숙향과 염진수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자신이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면 부드러운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민이 이 모든 진실을 언제 알게 되는지 시점이 중요한데요. 사촌오빠 강태호가 구속된 걸 뉴스로 본 강태희가 태민에게 연락해 할머니 최명희가 살아있다고 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희는 최명희의 가짜 장례식 후에 쓰러졌던 태호에게 할머니가 살아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고 말을 돌렸었는데요. 그러면서 태희는 태호에게 오빠 힘내라고 했습니다. 태희가 태호가 구속된 걸 보고 태민에게 연락해 할머니가 살아있다고 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희가 이번에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태희가 태산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장숙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태호의 구속을 보며 태희가 더 이상 엄마 장숙향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눈 감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것 같고요. 태희가 용기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악귀 장숙향과 배은망덕한 염진수에 대한 최명희의 분노가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최명희가 태민에게 연락해 할미가 살아있다고 직접 알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 폭발력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강태민이 장숙향과 염진수를 버리는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태민은 내 부모님을 큰아버지가 죽였냐는 태호와 주먹다짐을 하며 내가 아는 건 내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태민은 아버지 강진범이 아닌 장숙향이 모든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요. 36회 예고에서 강태호가 구속된 후 최수경의 무례를 사과하기 위해 찾아온 강태민에게 효심이가 사촌동생 태호의 구속은 법이 심판할 거라는 태민에게 효심이가 가족이라면 법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요. 강태민이 최명희 고문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는 긴장감이 클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태민과 강태희, 오래된 연인으로 태산을 통째로 접수하려는 장숙향과 염진수, 장숙향의 무늬만 남편으로 살며 장숙향의 폐륜 범죄를 묵인하고 있는 강진범, 장숙향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며 말 잘 듣는 아들로 살며 고통받고 있는 강태민, 장숙향과 염진수의 모든 비밀을 알고 집을 나가 장숙향의 딸로 사는 걸 거부하는 강태희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35회가 태호가 구속되는 위기에 처하며 21.4%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지금까지 각 등장인물들을 빌드업하며 뿌려놓은 복선들을 하나씩 회수하며 드라마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 같은데요. 효심이와 태호의 사랑은 더 애틋해질 것 같습니다. 강태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고요. 이호성도 동생 효심이를 위해 효심이가 사랑하는 강태호를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효심이는 변호사 정미림에게 연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숙향이 태호가 태산 법무팀과 대형 로펌의 변호를 받는 걸 다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황앤박으로 다시 돌아간 정미림이 태호의 변호를 맡을 것 같습니다. 태호가 무죄로 풀려나고 장숙향과 염진수에게 더 강력한 반격을 하길 기대하며 효시민의 각자도생을 봅니다. 이번 효시민의 각자도생 리뷰와 함께 소개할 책은 인생학교 정신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법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드라마 속 각 인물들에게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효시민의 가족들은 25년 전 출근한다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있고요. 최명희 일가 태산 사람들에게도 가족 내 숨겨진 갈등과 태산 창업자 강금만 사후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엄청난 암투와 승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주인공 이효심은 9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후 제대로 사춘기와 20대 청춘기를 보내지 못하고 아버지 이선순에게는 남편의 부재로 인한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팔자 타령하는 엄마 이선순에 대한 부채감을 가족의 돈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하고 엄마의 아픔까지도 자신이 버는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고군분투하며 살았고요. 이선수는 25년 전 집 나간 남편에 대한 원망과 한을 버리지 못하고 그 화를 안고 살고 있는데요. 이선순에게 팔자 타령이 아닌 일기 쓰기와 같은 실용적인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선 놀랍게도 일기를 쓰면 간 기능이 좋아지고 고혈압도 내려간다고 소개했는데요. 호흡하기 같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고요. 유년기에 나로부터 벗어나 지금의 나로서 선택하기 같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은 유년기, 사춘기의 상처를 이고지고 살고 있는 효심이와 우리 모두를 위한 온전한 정신으로 사는 법을 조근조근 쉽게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조기 유학으로 외국에서 반평생을 살며 애정결핍이 되었다는 강태호와 할아버지 강금만 회장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 강진범으로 인해 장손자로 더 인정받기 위해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 강태민에게도 필요한 책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3년에 세멘파커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인생학교 정신의 작가는 심리치료사 필리파 페리입니다. 감사합니다.